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복이 재창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합창만 허용되고 재창이 금지됐었죠. 가사 중에 임은 김일성이고 새날은 사회주의 혁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이 노래는 5.18 2주기 때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에 숨진 윤상원 씨와 공단의 야학 강사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박기준 씨의 영혼 결혼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북한에선 이 노래가 금지곡입니다. 이렇게 5.18 배우가 북한이란 날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TV조선 5.18 특집에 북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는 신원미상의 출연자가 5.18 당시 북한 특수군 600명이 땅굴로 침투했고 전남도청은 북한 게릴라가 점령한 것이라는 방송까지 내보내는 황당한 지경에 이릅니다. 지난 겨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군대가 투입되고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수천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죽고 다치는데 그 이유가 박근혜 탄핵을 북한이 조종한 거라서 그랬다고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5.18은 언론을 완전히 통제한 계엄군부가 실제로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5.18을 기리는 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런 5.18을 두고 37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북한을 운운하며 자기 역사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세력이 무슨 보수입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5.18 기념식은 이 국가 기념식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많이 화제가 됐어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요. 네. 저도 굳이 그 녹화분을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화제가 된 장면 때문에 저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게요. 라이브로 보진 못했고요. 기념사도 굉장히 명문이었고 어제 화제가 된 게 많은데 우선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관련.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겠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핵심 문구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 묘역 개선이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5.18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서 천명합니다. 네, 원래 이런 국가기념식의 기념사가 재미없거든요. 네. 대략 한 30초 듣고 더 이상 듣기 힘든데 나중에 굉장히 명문이었던 기념사로 아마 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죠. 네. 네. 대통령은 유가족의 추모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직접 다가가서 감싸 안으면서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본인의 생일이 마침 아버지의 기일인 5.18 당시 태어난 한 유가족의 추도사를 하면서 이제 감정이 격해졌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제 나가고 있는 그 유가족을 다시 불러가지고 안아주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등을 보이고 나가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다가 끌어안고 울게 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데 대해서 없던 아빠가 생긴 것 같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어떤 그런 국민 아빠로서의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을 보고 만약에 울컥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울컥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아마도 지난 정권에서 이제 그만큼 마음을 주고 이제 기댈 곳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울컥하는 거고. 원래 이게 대선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선거는 그 지난 정권에서의 결핍, 내가 겪었던 결핍, 그 결핍을 채워준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 마음을 주는 그런 집단 무의식이 발현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빠를 찾았던 거죠. 한편으로. 네, 실제로 어제 유가족도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소영 씨였는데 아버지가 안아준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날의 장면을 보면 이건 사전에 약속이 된 게 아니었나 보다. 이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유가족도 끝나고 그냥 막 걸어가고 있었고 뭐 걸어가던 사람을 경호원이 뒤에서 누가 온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 세워서 이제 안아주고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원래 공식 행사장에 이렇게 만 명 단위가 모였잖아요. 공식 행사 정부 행사장은 항상 엄숙하고 그다음에 비장하고 경직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맷이 굉장히 중요하죠. 격식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런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이렇게 쭈뼛쭈뼛하게 되고 가능하면 모든 판단 행동을 이렇게 튀지 않고 표정도 무표정하고 안정지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식순에 없는 돌발 행동을 한 거란 말이지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제가 보고 그 장면이 좀 유난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대통령 문재인하고 자연인 문재인의 구분이 그때 없어진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게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이제 계속 상승하게 만들고 있는 본질이에요. 뭐냐면은 자연인으로서 문재인 품성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상징적 자질이 있잖아요. 그런 품성이 그런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자질로 막 드러나는 거죠. 그때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울컥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가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싸우기가 쉽지 않다. 마음을 너무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자연인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이 합쳐서 만들어지는 여하간 인상적인. 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큰 행사를 가면 사전 각본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상대하기 좀 어렵겠다 야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인상적인 장면이 좀 나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 두 사람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여부가 확정돼야지만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공직자들이 사표를 내버리면 징계를 할 수 없잖아요. 일종의 꼼수 사표가 되는 거죠. 민간인이 되니까. 그런데 공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사표를 못 내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징계 수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뀌거든요. 뭐 연금을 받냐 못 받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거고요. 일부러.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라는 서울신문 아침 보도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자기 지갑 털어서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법무부 간부가 수사비를 보전해 준 것은 감찰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한다라는 것은 수사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조치다라고 토로했다고 하고요. 또 검사장 출신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의 사기를 꺾고 있다면서 지금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하겠냐.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검찰청 조직해서 힘을 실어주면 오히려 컨트롤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주장도 했다는 겁니다. 뭐 검찰은 항상 이랬어요. 예, 뭔가 본인들을 향한 정부 차원의 정권 초기에 압박이 있으면은 좀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정권은 그렇게 혼내기보다는 달래는 식으로 초반에 관계를 설정해서 말 잘 듣게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발해주면 사람들이 검찰에 가지는 지금 이미지와 인상이 있잖아요. 가장 개혁 대상 1호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도 개혁 대상 1호예요 항상. 최근 여론조사에는. 검찰이 이렇게 나서주면 사람들이 더 열받게 되고 그러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정 동력은 더 올라가고 요정이죠. 대통령이 수사 현장 너무 모른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국정 동력을 유지시켜주고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제가 보기엔 검찰 내 요정들이다. 시킨 게 아닌가. 개혁 요정인가요? 청와대에서 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미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사드 재협상 문제 언급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외신 기자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의 손님으로 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미국이 한국 정부와 사드 배치 혹은 배치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이건 뭐 원래 대선 전에 미국 행정부 정부 입장이었죠. 예. 새로운 정부하고 논의해야 한다. 근데 이제 돈은 더 내라. 뭐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재논의를 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미국도. 한국이 미국 땅이 아니니까요. 예. 거기에 미국의 물건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손님으로 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 재논의가 시작되겠죠. 예. 여기 사드 관련해서 또 청와대에서도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요 어제? 네, 그렇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외교안보 TF 단장이 사드 배치 재검토 언급한 거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건데 다만 합의하던 시점과 달리 변화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는 여론조사를 봤는데 뭐 다음 주쯤에는 그 여론조사를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사드 찬성이 과반이 넘어섰어요. 더 높았어요. 그죠? 반대보다. 근데 그중에 새로운 항목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가 과반이 다시 넘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예. 정권이 바뀌고 났더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그 진행 방식이죠. 이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 그 여론이 과반이 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또 엄청난 비용을 우리 쪽이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형에서 변화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직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영향을 줬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가 기준을 바꿔서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급 회의로까지 볼 수 없도록 봉인해버렸다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뉴스의 연장선상 아니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록원 2014년 6월에 개정한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세부 기준 때문인데 외교안보 실무급 회의의 회의로까지 비공개 기록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일본과 위안부 문제 실무회의인 국장급 협의가 포함됐고요. 또 소파와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로 돌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의혹인 거죠. 위안부 협상과 사드 협상을 하고 나서 이 도대체 협상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법을 개정했다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 그렇죠. 실무급 회의로까지도 못 보게 세부적으로. 그래서 만든 겁니다. 사드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협상했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회의를 하고 나서 그 회의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그런 실무 회의까지 다 비공개로 만들어서 지금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이런 법을 개정한 것이 물론 뭐 이 법을 개정한 것은 이거와 상관없다고 말하겠죠. 당연히 한 달 후에 됐는데 그 위안부 관련해서 정보 공개 소송을 벌였어요. 네, 제 그렇죠. 기억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법원에서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네, 그죠? 지난 1월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왜냐하면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으니까요. 일부를. 공개하라고 해서 이겼는데 외교부가 공개 안 했어요. 공개 안 하고 거꾸로 항소를 했습니다. 다시. 네, 여전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알면 대단히 열받을 혹은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치명적인 내용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인 거죠. 이런 게.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SBS 플러스가 일베에서 합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임지 표지 그림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에 대한 아이템을 다루다가 나온 일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임지 표지에는 타임지 원래 문구에는 헬로 미스터 노, 그러니까 안녕 미스터 노가 쓰여 있었는데 대신에 고투 헬 미스터 노, 지옥에 가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문구인 한국의 새 대통령이라는 영어 문구 대신에요. 새 시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예. 참 이상한 뉴스예요, 이게. 그 SBS 뉴스나 SBS 뭐 관련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소위 일베 이미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기존 사진에 살짝 글자만 바꾼다든가, 배경 속에. 이런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실수라기는 너무 잦고, 뭐 지금도 실수라고 하긴 하는데, 실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회사 차원에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정권 초기에. 그래서 이게 시스템 내부에 누군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장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네. 네, 청와대에서조차도 엄중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건 뭐 실수라고 생각이 너무 잦으니까 그리고 반복되니까 SBS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MBC 뉴스에서도 그런 식의 장난들이 등장한 적이 있지만 가장 자주 SBS에서 등장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SBS라는 회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직접적으로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기에도 이득이 없잖아요. 회사한테는 아무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시스템 누군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장난하는 게 아닌가 지적적으로 싶은데 찾아내 봐야죠. 예,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하나 정도 짧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법원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있었습니다.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고요. 또 박채윤 씨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뇌물죄는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혐의이긴 한데 애초에 구속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정기한 교수인데요. 위증 혐의로 재판받았는데 실형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 이거는 굉장히 강하네요. 네, 위증에서 법정 구속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위증한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 특검의 의지도 있었는데 재판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군요. 위증, 다른 거 없이 위증 혐의 하나였지 않나요? 예, 다른 위증한 이임순 교수도 있긴 했었는데 거기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기한 교수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위증으로 실형 1년 산 케이스가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눈에 띕니다. 예. 엄벌에 처하겠다는 위증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앞으로. 예. 그리고
짧게 그 특검이 지명됐어요. 미국에서. 네.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탄핵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물론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반 찬성하고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헌법재판소는 안 가요. 그렇게만 되면 끝인데, 지금 상하원이 공화당이 다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화당의 의원 일부, 우리로 치면 바른정당에 가 있는 분들처럼 일부가 찬성해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이긴 하는데, 근데 공화당에서도 이제 요즘 이거 탄핵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네. 또 특검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새로 불거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상황은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이거 대자뷰인데요. 이거. 미국 민주당은 한국에 와서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과 촛불 집회를 이끌어갔던 그 단상에 올라갔던 그 시민단체들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CBS라든가 MBC라든가 방송국들은 TBS에 오세요. 저희가 탄핵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서 천명합니다. 원래 이런 그 국가기념식의 기념사항이 재미없거든요. 네. 대략 한 30초 듣고 더 이상 듣기 힘든데 나중에 굉장히 명문이었던 기념사로 아마 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죠. 네. 네. 대통령은 유가족의 추모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직접 다가가서 감싸 안으면서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 떠나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그 본인의 생일이 마침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복이 재창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합창만 허용되고 재창이 금지됐었죠. 가사 중에 임은 김일성이고 새날은 사회주의 혁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이 노래는 5.18 2주기 때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에 숨진 윤상원 씨와 공단의 야학 강사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박기준 씨의 영혼 결혼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북한에선 이 노래가 금지곡입니다. 이렇게 5.18 배우가 북한이란 날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TV조선 5.18 특집에 북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는 신원미상의 입니다. 어제 5.18 기념식은 이 국가 기념식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많이 화제가 됐어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요. 네. 저도 굳이 그 녹화분을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화제가 된 장면 때문에 저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라이브로 보진 못했고요. 기념사도 굉장히 명문이었고 어제 화제가 된 게 많은데 우선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예, 관련.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겠다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핵심 문구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 묘역 개선이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5.18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아버지의 기일인 5.18 당시 태어난 한 유가족이 추도사를 하면서 이제 감정이 격해졌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제 나가고 있는 그 유가족을 다시 불러가지고 안아주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등을 보이고 나가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다가 끌어안고 울게 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데 대해서 없던 아빠가 생긴 것 같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어떤 그런 국민 아빠로서의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을 보고 만약에 울컥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근데 울컥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아마도 지난 정권에서 이제 그만큼 마음을 주고 이제 기댈 곳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울컥하는 거고 원래 이게 대선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선거는 그 지난 정권에서의 결출연자가 5.18 당시 북한 특수군 600명이 땅굴로 침투했고 전남도청은 북한 게릴라가 점령한 것이란 방송까지 내보내는 황당한 지경에 이릅니다. 지난 겨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군대가 투입되고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수천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죽고 다치는데 그 이유가 박근혜 탄핵을 북한이 조종한 거라서 그랬다고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5.18은 언론을 완전히 통제한 계엄군부가 실제로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5.18을 기리는 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런 5.18을 두고 37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북한을 운운하며 자기 역사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세력이 무슨 보수입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